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상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아, 왠지 지금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용기 낼 걸 왜 항상 중요한 순간에만 이렇게 쫄보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시장은 매일매일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데 도대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결국은 단단한 멘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바가 있어야만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투자는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시 큰 자산을 손에 넣었더라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대한 자산을 꾸준히 오래도록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안전마진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그릇도 점차 커져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어느새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에는 수억 원대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멘탈 관리가 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 기술이 아니라 심리와 멘탈의 싸움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냉정한 판단력은 흐려지고 이는 곧 손실로 직결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의 차이는 정보의 양보다는 바로 이 심리적 안정성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 탐욕, 후회와 같은 감정들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명확한 투자 원칙과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투자자 그룹을 만들고 조용하게 자신만의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만약 투자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단순한 손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경험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투자 전략을 수정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 일기를 작성하여 손실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실 후 충동적인 복수 매수는 금물입니다. 최소 48시간의 냉각기를 가지는 48시간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투자에는 잃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정해두는 손실 한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정신적, 경제적 파산을 막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만약 너무 큰 손실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 잠시 주식 앱을 지우고 몇 년 뒤에 계좌를 확인하는 과감한 선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투자해서 시선을 떼고 본업에 집중하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멘탈 관리법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투자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투자의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투자 심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변동성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기 위해 자동 매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투자 노트를 작성하여 투자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을 너무 자주 확인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월 단위 이상으로 수익률 체크 빈도를 줄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투자 전 명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투자 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 시 피해야 할 심리적 함정들도 있습니다. 손실 회피 심리는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는 무리에 섞이고 싶은 본능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경향을 만듭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하는 공포와 탐욕은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함정들을 인지하고 경계하는 것이 멘탈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멘탈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사에 종속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무, 재무, 부동산, 대체 투자 등 종합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겉보기엔 쉽고 평탄한 길이지만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좁고 험한 길로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결국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오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즉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는 문제만 보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또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잘 안 풀리든 묵묵히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겹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 향하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끊임없이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투자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미리 예측하고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마치 스노우픽처럼 우리의 자산을 정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 투자는 정상으로 향하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긴 투자의 여정에서 서로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꾸준히 투자와 루틴을 이어나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